안녕하세요. 윌리언웨어입니다. 오늘은 윌리언웨어 에피소드 10번째 시간이고요. 한국인이 고쳐야 할 것, 그 중에서도 식습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윌리언웨어 에피소드는 제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만든 영상도 아니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틀린 주장을 억지 논리로 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는 오감을 가능한 열어두고 객관화된 사실에 근거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영상이 길 수도 있는데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사실 한국인이 고쳐야 할 것이라는 주제는 마치 서양이나 외국은 대단한데 한국 사람이 잘못한다는 것 같다는 사대주의 관점으로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 어떤 면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는지에 대해서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는 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능한 행복감 또는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려고 본능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식주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가치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란 주제로 한국인이 고쳐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현대사회 인간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규격화된 식량 섭취 타이밍을 커먼센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두 끼로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의 기준에서는 세 끼를 보통 먹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건 결국 동물이라는 생물학적 범주의 한 종일 뿐이다. 이런 건데요. 동물이라는 게 가지는 공통점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행복감은 먹고 자고 싸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는 건 주의 영역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요. 싸는 것도 굳이 따지자면 주의 영역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설의 쾌감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아동기에 이미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배설의 쾌감으로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는 제외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음식이라는 남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하루 3번의 행복과 한국인이 고쳐야 할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인의 종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급한 성격 아닐까요? 빨리빨리.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굳이 한국인의 그런 급한 성격을 버려야 하나 싶기도 한데 이런 건 아주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국민성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체득화된 습관을 굳이 고치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데 적어도 음식을 섭취하는 순간의 행복감, 그런 식생활에서의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표본조사 결과는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뇌피셜에 근거할 때 전 세계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요즘같이 사 먹기 편하고 만들어 먹기 편한 세상에 우리 한국인의 한식, 이런 한식을 먹는 이 식생활의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는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위에 밑밥을 깔아 놓았던 한국인의 종특, 빨리빨리 이런 문화 때문에 그 좋은 걸 다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본능적인 쾌락이라는 건 적당한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수면 같은 게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수면의 질과 양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론 식사를 하러 가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과정부터 식사 후 마무리되어 음식과 무관해지는 시간. 둘째론 실제로 음식이 입안에서 머물며 씹고 목넘김을 하면서 생체적으로 음식을 받아들이면서 뇌에서 식사를 인지하는 시간.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식사에 대한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죠. 첫째로 언급한 식사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보통 아침은 간편하게 먹고 점심은 학교나 회사, 식당에서 사 먹고 저녁은 집에서 먹는다고 칩시다. 세 끼가 모두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이지만 다양한 공간에서 다른 메뉴를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먹게 될 확률이 높아서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해지죠.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은
내가 음식을 섭취하기 직전의 시간부터 마무리하는 시간까지의 음식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조리를 하던, 사 먹던, 먹다 남은 음식을 먹던, 급식을 받던, 이는 사람마다 생활 패턴과 유형이 다양하니까 개인의 결정권이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음식을 먹는 행복감을 극대화하려면 우선 입이 느끼는 즐거운 시간에 최대한 먹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고를지, 만들지에 대한 생각부터 행복의 시작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끼니 때가 오면 배고픔을 채우려고 음식을 먹게 되고 가능한 익숙한 음식이나 편한 음식으로 최단 시간 안에 생존의 필수 조건인 것 마냥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만큼 인간의 삶에서 하루에 3번의 행복의 기회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 쾌감은 음식을 섭취하기 전,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 음식을 섭취한 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식사 시간이 30분이라고 해도 못해도 1시간 30분까지는 3배로 기쁨의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는 30분의 시간조차도 핸드폰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30분의 값어치도 다 날려버리는 행동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음식이 맛있다는 건 결코 음식 자체의 맛에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냐는 것에 따라 매우 맛있을 수도 아닐 수도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바쁩니다. 그래서 끼니를 때운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죠. 즉 대충 해결한다는 표현을 달고 삽니다. 그렇다고 바쁜 삶을 느린 삶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식사 시간만큼은 내가 식사하는 시간 앞 뒤로 기쁨을 느낄 시간을 좀 더 부여하자,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음식을 뭘 먹게 될지 미리 메뉴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일단 그게 우선 먹기 전에 내가 그 시간에 대한 준비라고 봅니다. 거창하게 음식의 성분 분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들어 먹는 게 최상위 단계의 준비의 즐거움임은 분명합니다. 이게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를 귀찮아하거나 끼니를 때우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쓴다면 이건 사 먹는 것만 못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음식을 먹기 위한 준비 시간은 즐거운 마음으로 재료를 다듬고 조리법을 연구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전 단계 과정입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일단 즐겨야 합니다. 만약 사 먹게 되는 경우라고 해도 식당을 고르고 메뉴를 고르고 그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미리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음식을 먹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으로서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실제로 먹게 되면 절대 핸드폰이나 TV는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식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이 사실 다 맛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그 재료가 갖는 고유의 특성과 맛들을 느끼도록 노력하면서 내가 음식을 먹는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음식은 간이 맞으면 대부분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는 내가 간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간을 더 추가해서 먹으면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는 매우 쉽습니다. 너무 미식가처럼 굴지 마시고요. 음식의 재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음식이 가치가 있게 되고 음식을 섭취한 시간이 즐거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가능한 디저트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입을 헹구고 신선한 음식으로 디저트를 하면서 오늘 식사에 대한 기쁨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라면 먹고 나서 소소한 차 한 잔, 과일 한두 조각 또는 사탕 한 개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 맛있는 식사였어. 내가 디저트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행복감이 신체적으로 느껴질 때 그 감흥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든 디지털의 0과 1이 반복되는 건 인체에 적어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행복감이 사라져가는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저트와 함께 식사의 즐거움을 되뇌이는 것이 식사의 종단의 시간에서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우와, 맛있게 잘 먹었다. 정말 좋은 음식이었고 맛있는 음식이었어. 이런 말과 함께 음식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해보는 것도 다음번 더 나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또 다른 준비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음식을 먹는 시간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아까 언급한 것이 실제로 음식을 입에 가져가서 혀로 맛을 느끼고 씹고 오물조물하면서 그 음식이 분해되면서 뇌 속으로 내가 지금 이런 음식을 먹고 있어 하고 알려주면서 그 음식이 실제로 목 넘김을 하고 위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이런 생체적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어쩌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국인이 고쳐야 할 급한 성격과 매칭되는 가장 안 좋은 식습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몇 번 씹지 않고 꿀꺽 삼키고 다음 음식을 집어넣고 또 꿀꺽 삼키고, 제가 볼 때 회사 다니면서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식사 시간이 거의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 얘기가 굳이 뭐 식사 시간을 많이 늘리자, 점심시간에 프랑스 저녁 만찬처럼 몇 시간 동안 음식을 먹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먹는 음식이 생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행위인지 이걸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입에서 본능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씹는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면 우리 뇌는 행복감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루에 3번, 이 시간을 끼니마다 10분만 늘려도 하루에 30분 이상 행복의 시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물건을 사서 느끼는 쾌락보다도 너무 단순하고 본능적인 만족감을 무려 30분 이상의 습관의 변화로 느낄 수 있다.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입안에서 천천히 더 오래 음식을 씹으면서 맛을 본다는 건 치아 건강과 소화 건강에도 유리합니다. 음식보다도 이 방법은 액체류 섭취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액체류는 입에 들어가자마자 꿀꺽 삼키는 습관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저도 액체류를 섭취할 때 예전엔 그랬었는데 요새는 맛있는 음료나 술 같은 건 입에 머금고 있는 시간을 몇 초 좀 더 두게 됩니다. 혀에서 보내는 맛에 대한 자극이 뇌에서 더 이상 변화로 인식하지 못할 그 순간까지 머금고 있으면 저는 그 음식이 주는 최대 자극을 최장 시간 동안 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있어서도 좀 팁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한 가지 음식을 계속 먹는 것보다는요, 여러 가지 음식을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쾌락은 뇌가 인지하는 건데 뇌는 변화의 인식이 가장 큰 자극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다양한 음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인 행복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오랫동안 입안에서 씹어서 그 음식이 주는 최대 효과를 뇌에게 전달시키도록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누군가 볼 때는 야, 너 진짜 복잡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졸려서 자고 배고파서 먹고 재밌어서 웃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의도된 것이 아닌 우리가 지닌 본능에 기인하는 행동인데요. 이런 것조차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곤함이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제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간이란 동물은 의도하면 바뀌게 되고 결국 변화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서 더 큰 가치를 추구하게끔 고안된 생명체라고 확신합니다. 신체적인 본능에 의존적으로 산다면 정말 포유류의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누구나 개인적인 변화는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한국인이지만 스스로가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좀 더 개선하면 더 좋아질까,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사는데, 설령 그런 변화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변화하겠다고 생각하는 삶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삶과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장 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식사, 이 음식을 섭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한국인의 종특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을 느끼는 방향에 대해서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런 주제를 잡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3번의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정말 맛있는 식사 한번 해보시고요. 최대한 행복감을 느껴보십시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